오늘 이곳은 강원도 영월인데 우리 환경운동연합과 굉장히 좀 관련이 깊고 또 한국의 시민운동사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맥이 닿아 있는 곳이어서 현장에 와서 또 특별히 이 현장과 아주 치열하게 호흡했던 활동가들과 와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슬쩍만 돌아봐도 너무 아름답고 아까 오면서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영월군에 있는 그 유명한 동가입니다. 동가. 여기에 정말 다양한 생물들도 살고 또 당시에 동강 살리기 운동에서부터 지금까지 동강은 정말 천혜의 비경이다 이렇게 많이 불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희귀하고 네네. 또 중요한 야생 동식물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네네.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네. 동강댐을 건설하지 않겠다 이름하여 백지화를 선언한 날이었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오늘 네네. 우리 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강을 어떻게 좀 더 생명을 살릴까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한번 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함께 하시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원래 홍수가 되게 자주 나던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1970년대에도 아주 큰 홍수가 있었고 1990년에 아주 큰 홍수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라고 불렸는데 그때 당시 홍수 수해 피해 현장에 대통령이 와서 여기서 다시는 이제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댐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동강에 대한 실질적으로 건교부가 동강에다 댐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1990년대 후반에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고시를 하고 나서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들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이면서 동강 살리기, 그때 뭐 동강댐 반대 이런 게 아니라 동강을 지키자, 강은 흘러야 된다라는 구호로 시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시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또 많은 언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그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 가치들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동강이 소중한 거구나, 지켜야 되겠구나.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뭐 이렇게 좀 막연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강 자체를 좀 지켜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순수한 마음이 모여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총장님,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이곳이 네. 영월댐 예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곳이 네. 사실은 물 속이었던 거죠. 댐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지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오기는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댐을 만들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일단 먼저 댐이라는 거는 물이 흐르는 길을 막는 구조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 안에서 생활하는 물고기들의 이동을 방해해서 물고기들의 활동에 굉장히 저해를 주는 그런 구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댐을 지었을 때 댐 상류에는 물이 가득 차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몰이 돼가지고 거기 살고 있던 식생들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댐의 하류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유량으로 인해서 하천 구조가 완전히 변경되는 그런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아까 처음에 말했던 뭐 수달이라거나 얼음치 같은 생물들이 멸종해서 어쩌면 이 지역에서는 못 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물고기들이 다 이 지역에서 못 살게 될 경우에는 그 물고기를 먹이로 먹는 수달들이 살기도 자연스럽게 힘들어지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천연기념물 330호인 우리 수달이 여기서는 더 이상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이게 만약에 댐이 만들어지고 하면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오는 피해 같은 것도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네, 네. 어떤 피해가 있다고 예를 들어 봐야죠? 댐이 이 지역에 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댐 반대했었던 지역 주민분들이 기존에 댐이 있는 지역 충주라든지 뭐 이런 데를 찾아가 보신 거예요. 춘천이라든지. 직접 가서 확인하신 거예요? 근데 댐 건설 이전과 이후에 갑자기 뭐 안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거나 그 지역에 농사 짓는 분들도 피해가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생태계도 죽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죽고 과거에는 댐이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상실됐다. 이 동네에 굴이 많습니다. 굴. 네, 석회암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만큼 이게 굴이 많은 260곳 이상의 굴들이 있는데 댐을 막게 되면 결국 그 굴들로 물이 들어가게 되고 물이 또 다른 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또 안전성의 문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지적을 했었던 거죠. 그냥 굴이 있는 이유가 아니라 또 그 굴을 어떻게 보면 물이 채워지면서 그렇죠. 새로운 생태 변화가 또 일어날 수 네네.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굴에 물도 채워지고 또 굴이 구조물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이 지역의 안전성을 또 해치는 문제. 그래서 댐을 만들게 됐을 경우 이 지역이 워낙에 생태 경관이 높은 보존해야 될 만한 지역인 거고, 여기에 살고 있는 천연 기념물도 보호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다 망가뜨리게 되는 거고, 뭐 그다음에 안전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되면 결국 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지적을 했었던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앞을 막으면 네. 사실 이 일대의 지반이 단단해야지만 그렇죠. 물이 담기는 거죠. 담겨서 이렇게 보존이 될 수 있는데, 이 주변 이제 석회 그렇죠. 동굴이 많다는 얘기는 지반이 그만큼 약하다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앞을 구멍난 막아놨더니 그릇에 물을 담는 거죠. 다른 데로 막 물이 새면서 네네. 오히려 굉장히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의미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제 주머니에 이 뭐예요? 일대 집안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석회암 돌이 지금 있거든요. 사전에 협의 없이 혼자 뭐 이렇게 준비했는데 예,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석회암인데 지금 이렇게 꺼내면서 부서졌어요 지금. 예, 이게 그만큼 돌이 강한 돌이 아니거든요. 또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뭐 깼을 때 안전성도 있겠지만 그 댐이라는 것은 물을 담아야 되는 곳인데 석회암이 또 물에 취약합니다. 원래 잘 녹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강을 보시면 뭐 영상에서는 어떻게 깨끗하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뿌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석회암 지대에서 흐르는 강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 그런 우려, 안전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죠. 반대를 했던 거고요. 네. 한국이 생각보다 물이 부족하다. 물 부족 국가다. 그러니까 댐을 좀 잘 지어서 물을 잘 가둬두고 그 물로 이렇게 좀 생활해야 된다. 이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댐을 안 지으면 뭐 경관도 좋고 아름답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전 지구가 지금 굉장히 좀 힘든데, 그런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다가 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물 부족 국가다라는 이 얘기가 사실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됐었던 게 맞거든요. 1990년에 홍수가 난 다음에 동강에 홍수 예방을 위해서 댐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점점 가면서 이유가 붙는 거예요. 홍수 조절 기능이 제대로 될까? 사람들이 문제 제기할까?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용수를 만들어야 돼. 물을 가둬서 댐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는데요. 그때 나왔던 게 한국이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해외 자료를 인용하거든요. 근데 그 인용한 자료가 대단히 공신력이 없는 자료고, 물 부족 국가라는 신화는 이제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 부족 국가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홍수 방지다. 그렇죠. 홍수 방지 안 돼. 얘기하니까 아니야, 용수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자료는 좀 불분명해. 네. 사실 불분명해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하면서 그래도 물은 좀 같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설득하기 위해선 다른 방식으로 무조건 네네. 물을 뭐 이렇게 많이 가둬두는 게 중요하지 않고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대안도 많이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안을 했던 그때 건가요? 사실은 시민들한테 얘기했었던 게 동강 살리기, 그다음에 자연 생태를 지키는 것 말고도 우리가 그럼 좀 물을 좀 절약해 보자. 우리가 실제로 1인당 물 사용량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거든요. 우리가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줄여보자. 라고 개인들의 실천, 그다음에 기업들이 또 물을 많이 쓰거든요. 기업이요? 네, 기업들도 물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해라. 그런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 참여. 네,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시민운동 얘기하면 시민 참여를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그게 결정적으로 많은 어떤 막힌 담을 이렇게 뚫어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로 많이 작용을 했나 봐요. 그렇죠? 네네. 진짜로 환경에 대한 가치, 뭐 생명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은 환경운동가 한 명 한 명보다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의 운동가들, 환경운동가들의 몫은 그런 가치들을 모아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전달하는 거, 그게 저희들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더 살아있는 얘기, 더 생생한 동강댐 반대, 동강 살리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저 배고픈데요?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요,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가서 먹으면서. 예, 먹으면서 더 이야기하시죠. 너무 출출하네요. 네. 네, 가시죠. 네. 예.
오셔서 지금까지 동강 운동에 또 헌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아니, 이렇게. 먹고 얘기해요. 먹으면서 예, 그러게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참여하셨던 그런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저기 여기가 이제 평생을 살면서 동강댐이 이제 돼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자연은 인간이 파괴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그 목적만 가지고 댐뱉던 것이 한 4, 5년을 끄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오라이언이라는 데가 언체 물이 맑고 고기가 유명해서 다 다녀간 분들이 그렇게 좋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묻혀지잖아. 댐이 들면은 침수가 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오로지 댐배 들고 파투를 한 게 하여튼 무조건 막으면 안 된다는 거가 최고 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처음 운동 시작하시면서 세계군을 조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주민들을. 그 과정에서 분명히 댐 건설에 찬성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설득하는 데는 혹시 어려운 점이 없으셨던 건지. 예, 어려운 점이라는 게 그 상계군 묶을 때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 중간에 가서 참 그 문산 1위가 침수되는 것인데 건설교통부하고 군 사업단에서 그 지역 주민을 꼬신 거야. 여기 근데 다 반대를. 그래서 한 1년 시위하다가 위원이 빠졌다니까. 이장하고 지도대들이 그쪽 사람들이? 대책위원회 빠져나와서 자기네는 찬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죠. 그 보상금. 네, 보상금 관련 때문에 같이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거죠. 댐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영월 읍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습 피해를 당했거든요. 계속 비가 오면 이제 침수가 됐으니까 상습 피해를 당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댐이 만들어지면 여기 침수를 안 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침수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댐이 되게 절실하잖아요. 솔깃해지죠. 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고 댐 수몰 지역 안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댐에 가면 주민들이 반대가 다 소용없어요. 여기다 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생겨요. 어차피 정부에서 할 거니까 여기 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세요. 뭘 하세요 해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날 심어놓고 나서 보니까 돈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댐을 찬성하게 된 거죠. 이렇게 중간에서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또 갈등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까도 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꼭 내가 그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 그런 거 없나요? 혹시 뭐? 그 에피소드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되게 절박하잖아요. 절박함을 할 수 있는 게 보통 포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박한 걸 보면서도 그 어르신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댐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절박해. 근데 주변 사람들이 호응을 잘 안 해.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 단식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13일. 네. 물도 안 먹고. 예, 물도 안 마시는 완전 단식을 하셨어요. 요즘에 이상하게 단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상하게 그렇죠? 네, 한 8시간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과연 저도 이제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절박할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삭발도 하셨다고. 예. 삭발은 기본이고. 근데 어르신이 그렇게 하신 반면에 어르신은 그렇게 앞에 서서 그렇게 하셨지만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사모님 비롯해서 뒤에서 나서지 못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들 건강을 왔다 간 그런 분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막아낸 것 같아요. 그럼 13일 단식하시면서 그게 좀 어떻게 주민들이 좀 각성하고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지화를 봤어요. 네. 근데 네, 6일 만에 6일 만에 사람이라는 의식의 혼선은 다 가더라고. 근데 요 몇백만 살아있어. 사무실에서 내가 옆에서 항상 몇 박을 요리 짚으니까. 있는데 6일 만에 이제 사무실 직원들도 그렇고 구청에서 와서 후송을 해서 의료원으로 가자 이거야. 의료원으로 가자 그랬는데도 본인은 거절해. 그냥 죽겠다 이거야. 거기서 더 버티셔가지고 응. 13일까지. 근데 완전 의식이 없으니 본인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간 거지. 아, 병원으로? 응. 그랬는데도 이 물은 거절. 껐어도 얹지도 않았어.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을
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잃는 거잖아. 두 가지 다 잃는 거잖아. 두 가지 다 잃는 거잖아. 그러는데 그 막막함에서도 이 싸움은 할 수가 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아까 의사님 얘기했지만 김상현 씨가 20년이 물부족으로 한강으로 이제 물부족 때문에 한양 사람들 때문에 이걸 천담을 시작을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여기가 단층선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한량없이 직원들을 여기서 평생 봉급 주면서 여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인 줄 알았거든. 여기서 이 지질상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물부족 아니다. 그건 하나의 이름만 붙였을 뿐이다 하는 걸 우리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참을 수 있었다는 거지. 진짜 지금 선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르신들이.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위원장님 이제 어쨌든 단식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손 잡고 계셨는데 저한테 딱 오시는 거예요. 사모님, 어머님 오셔서 위원장님 더 안 되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짜로 이제 숨이 넘어가실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서 그게 흔들리는 목소리가 아니셨어요. 제가 받았던 느낌은 위원장님 쓰러지면 내가 저 자리에 쓴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너무나 단단하셨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저는 진짜 막내였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저 도대체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뭐가 사람을 이렇게 결연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하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궁금한 게 어쨌건 대부분 다 이제 찬성했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좀 정부의 농간 네. 개발업자들의 어떤 물량 투하 때문에 무슨 갈등이 생겼을 것 같은데 네. 그 백지화가 된 다음에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 주민끼리 좀 상처도 취업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안아줘야지. 근데 저들은 포옹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어요. 쉽게 사라지더라니까. 왜냐면 이제 지금 한윤 대표에 대한 식으로 그게 이제 쏘갔다는 걸 주민들이 느낀 거야. 쏘갔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 같이 반대를 해가지고 달콤한 걸 정책적으로 약간 해주는 걸 안 받아먹고 같이 됐으면 똑같이 더 좋았을 텐데 그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우리가. 근데 동강댐 싸움에서 건설기 동분화 진행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겼는데 이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지나고 나가지고 산산이 다 흩어졌거든요. 다 생활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게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 진짜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싸워서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때 받은 상처, 아픔 혹은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기억의 정리 이런 것들 하는 건 좀 해나가야 될 것 같다 생각 들고 저부터도 그러니까 사실 그냥 왔다가 보고 나서 한번 이제 보고 나니까 설명이 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이제 다리가 좀 아파서 끝까지 못 가지만 절반 정도 가고 나니까 이건 여기가 수몰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지켜내셨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것 같아서 저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지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앞으로도 또 잊지 않고 또 찾아뵙고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저로서는 저는 바뀌어 있는 사람이에요. 끝나고 다시 싸우면 개인적으로는 진짜 유익한 시간 진심으로. 근데 가서 자연을 보고 느낀 유익함도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 현장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헌신 또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낸 모범적인 사례인 게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미래를 전망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란 말 아니고 앞으로 저희 맞죠? 아니야 이런 거 나와.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 세대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6월 5일이 동강댐 백지화를 기념하는 20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의 20년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러브플로우즈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네네. 정확히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에서만 하는 흐름은 아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활동 흐름인데 크게 물고기의 이동과 그리고 하천의 연결성 회복이라는 큰 생태적 가치를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활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자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총 9만여 개의 댐이 있는데 올해까지 총 1,700여 개 정도의 댐을 허물었고요. 유럽도 4,800여 개 정도의 댐을 허무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이미 다 됐고 그다음에 구조도 낡았고 쓸모가 없으면 사실은 이 동강댐 운동이 우리 한국의 환경운동사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네네. 개발되기 전에 주민들의 힘으로 막아냈다는 것도 있지만 네네. 시민들이 동강이라는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게 댐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라는 데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한국에서는 동강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가로막힌 댐들을 허무는 것이, 그래서 강을 흐르게 하고 거기 생태성을 회복하는 게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3,800개의 댐을 기능이 다한 댐이나 보를 허무는 작업이 또 하나의 그렇죠. 비전과 미래가 될 수 있다. 네네. 허무는 거라기보다는 강을 새롭게 살리는 거죠. 강을 새롭게 살리기. 네. 그 표현이 좀 중요한 거구나. 강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낡고 쓸모없는 것들은 이젠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 그렇죠. 그게 환경운동연합의 이 댐 분야의 또 물 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좀 새로운 비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사실은 실제로 많은 내용들을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또 친구분들이나 동료들에게 우리들의 활동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공유해 주시면 그게 제일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 새벽에 나와서 벌써 한 10시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퇴근해야 되지 않을까. 예. 퇴근하시면 다시 또 힘을 길러야지 내일 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워라벨이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뭐 총장님은 특별히 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또 정말 20년의 삶 네. 오롯이 녹아 있는 곳에 왔는데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제가 환경운동을 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환경운동의 의미를 찾게 된 이유인 곳에서 다시 20년의 운동, 백지화 운동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프로그램 같이 하게 돼서 저 역시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오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고요. 앞으로의 20년은 제가 책임져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와. 저는 그냥 저는 솔직히 이제 역사를 베이스로 해서 좀 한국이 이제 아픈 역사가 많으니까 역사의 아픔을 보듬고 또 그런 미래에 좀 더 그 과거의 사례와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항상 좀 사회적인 거, 인간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지구가 유지되지 않는데 겨울이 겨울 같지 않은데 역사가 뭔 의미가 있고 인간의 삶이 뭔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그런 회의감이 있었는데 그 차에 이제 어떤 좋은 제안을 주셔서 와서 정말 몸으로 좀 느껴보니까 이게 어떻게 뭐 달달이 얼마씩 내고 심정적 동의하고 이런 거랑은 좀 전혀 다른 살아 숨쉬는 어떤 좀 자연의 힘, 그리고 자연 앞에서 인간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치 같은 걸 좀 많이 느껴서 저도 제 본업을 충실히 하긴 하겠지만 힘이 닿는 대로 또 함께하면서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으로서 또 어떤 함께하는 그런 동지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